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산유국 모임 오펙 플러스의 석유 감산 연장 결정에도 유가 약세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우리도 석유랑 가스 매장됐다고 하던데 석유야 진짜 꼭 나와라. 골드만삭스는 지난 3일 오펙 플러스의 회의 결과가 유가의 약세가 될 것이라며 브렌트유 예상 가격은 배럴당 75달러에서 90달러 범위 안에서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명확한 생산 계획은 전면적인 가격 전쟁의 가능성을 더욱 줄이고 원유 가격이 범위 내에 있을 것이라는 개념을 뒷받침하지만 범위 자체에 대한 위험은 이제 하방으로 치우쳐 있다고 분석했네요. 특히 골드만삭스는 석유 수요 상황이 공급 과잉을 줄이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봤는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생산량 증가가 일시중지되거나 되돌릴 수 있다는 오펙 플러스의 주장에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는데요. 다만 가능성을 언급해 많은 이들이 반신반의하고 있죠. 자세한 이야기는 한양대 이정환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140억 배럴에 대한 가스전 개발, 석유가스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얼마나 이게 큰 규모인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조금 있습니다. 보도자료 계속 나온 거에 따르면 매장된 석유와 가스량이 한 140억 배럴 정도 될 수도 있다. 된다는 건 아니고 석유가 한 4분의 1 정도 보통 예측을 하고 있는데 35억 배럴가량 정도 됩니다. 미국 에너지관리청이 2021년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가장 석유가 많이 매장된 나라는 베네수엘라로서 약 3천억 배럴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한 2,500억 배럴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2,000억 배럴 되고 있는데 이런 단순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쉽게 채취하냐도 문제가 되거든요. 베네수엘라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채굴 원가가 훨씬 싸기 때문에 이제 경쟁력이 있는 거고요. 채굴량만 가지고 측정하기는 어렵고 얼마나 경제적으로 해낼 수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결국은 이제 베네수엘라가 가장 매장량은 많지만 기름의 질이 안 좋고 경제하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으면서 가격의 결정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는 못하고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베네수엘라보다는 매장된 양은 작지만 매장된 것이 효율적으로 채굴이 되고 공급을 원활하게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 결정에 있어서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는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동일하게 결국은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거를 수출해서 벌기는 사실 뭐 쉽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채굴이 돼 있는 상태에서 수출해서 얼마 벌까는 좀 사실 다른 이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 이슈 같은 것들이 있어서 향후 미래 에너지 가격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얼마나 경제적인 이익이 있느냐 이런 것도 뭐 향후 측정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아나랑 보통 비교를 하던데 가이아나보다 훨씬 많은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규모인 건 명확하고 이를 통해서 뭐 수익은 얻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더구로에서 준비한 소식 어떠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더구로 홈페이지와 유튜브 구독을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